생방송 식탁 위의 동의보감. 안녕하세요. KCR 청취자 여러분. 한 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식탁 위의 동의보감의 한의사 임명숙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겨울철 음료 하면 떠오르는 것 중에 수정과를 빠뜨릴 수가 없을 텐데요. 또 수정과 하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계피 맛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지난주에 집들이를 다녀왔는데요. 그날이 아주 추운 날이었습니다. 근데 가자마자 계피차를 내오시는데 맛도 맛이지만 몸이 훈훈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제는 계피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계피는 몹시 열이 많이 나고 달고 매우며 그 성질을 표현함에 있어서 속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혈맥을 잘 통하게 해서 간이나 폐의 길을 원활하게 해서 온갖 약 기운을 고루고루 잘 퍼지게 만들어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피는 한의학에서는 생강, 감초, 당귀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재입니다. 사실 계피의 역사는 4,000년도 넘습니다. 옛날에는 이 계피를 먹는 것보다는 향을 내는데 많이 사용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향료와 방부제로 쓰였던 기록이 있고요. 성서의 출애굽기 30장 기록에는 성결의식에 사용되는 향료를 만들 때 이 계피를 사용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유대 및 기독교 전통에서는 향료를 종교의식용으로 기물에 바르는 것은 물론이고요. 제사장과 왕의 머리에까지 붓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귀했던 계피가 향신료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다양한 양리 효과를 가진 약재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던 거죠. 우리 조상들은 겨울철 음료수로 수정과를 만들어 마셨는데요. 이 수정과는 계피와 생강을 끓인 물에 설탕을 넣고 한번 끓였다가 식힌 음료를 말합니다. 음료를 만들 때 계피를 사용하는 이유는 독특하고 강렬한 향 때문인데요. 그냥 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을 이롭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약 처방에도 자주 등장하는 것이 계피입니다. 이 계피는 우리 몸 안에 따뜻한 양기를 북돋아 주는데 효과적인 약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뱃속이 냉한 증상으로 대변이 묽거나 설사를 자주 하고 배에서 꾸룩꾸룩 물소리가 난다든지 만져보면 아랫배가 차고 배가 아픈 경우에 이 계피를 먹으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양기가 부족한 여성인 경우에는 손발이 차고 생리가 규칙적이지 않아서 소화도 잘 안 되면서 헛구역질을 자주 하는 경우에도 이 계피가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계피로 인해서 몸의 냉기를 없애주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차차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 외에도 소변이 맑게 자주 마려우면서 허리가 묵직하거나 무릎이 시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 신장에 양기가 부족해서 생기는 증상들입니다. 이때 계피를 드시면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 계피의 효능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온신장량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몸에 있는 양기를 끌어올려서 몸을 따뜻하게 덮여주고 찬 기운을 밖으로 몰아주는 효과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104.6 FM 생방송 식탁 위의 동의보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은 10시 46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잠시 쉬어갑니다. 멀리 한국에서 데이비드 제갈 씨의 신청곡이 들어와 있습니다. 머라이 캐리의 목소리입니다. One Sweet Night 들으시겠습니다. 네, 머라이 캐리의 목소리로
One Sweet Day 들으셨습니다. 노래를 듣다 보니 One Sweet Night가 아니고 One Sweet Day군요. 네, 생방송 식탁의 동의보감. 오늘은 계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피가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계피 연구의 대가로 알려진 미국 농무성 연구센터의 리차드 앤더슨 박사는 계피가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돼서 대사 증후군을 개선시키고 혈당을 조절하는 중요한 기능이 있다는 것을 세상에 널리 알린 학자입니다. 앤더슨 박사는요, 달달한 애플파이에 계피가 들어가는 것에서 힌트를 얻어서 계피를 탐구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계피가 들어있지 않은 애플파이와 계피가 들어간 애플파이를 나누어서 먹이고 혈당을 체크한 결과 계피가 들어간 애플파이를 먹은 사람들의 혈당이 훨씬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계피가 인슐린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아낸 거죠. 또한 앤더슨 박사는 계피를 당뇨병 환자 60명에게 먹였더니 혈당 수치가 18에서 29% 정도 떨어지는 결과를 보였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계피에 들어있는 포리페놀 성분이 인슐린과 비슷한 역할을 해준다고 밝혔습니다. 혈당이 세포 속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세포 속에 당분을 넣어주고 또 인슐린이 기능을 잘 하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특히 타입 2 당뇨병 환자들의 혈당과 콜레스테롤 관리에 이 계피가 도움이 된다는 연구를 수없이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효능이 많은 계피차 어떻게 끓이면 될까요? 계피는 차를 만들어 마실 때에는 생강과 함께 끓여서 마시면 더욱더 효과가 있습니다. 한 번 마실 분량으로는 물 2잔에 계피 4g, 생강 4g을 넣고 물이 절반이 될 때까지 보글보글 끓여서 마시면 됩니다. 이렇게 많은 효능이 있는 계피일지라도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몸에 음기가 부족해서 화가 치솟고 몸에 열이 많이 나는 사람들은 이 계피처럼 따뜻한 성질이 있는 약재를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자녀 계획이 있다면 조금 피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피는 흔히 생리통이나 생리불순을 완화해주는데 효과가 있어서 사용하는 약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피임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동의보감에는 자녀 계획이 있거나 산모는 피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의보감에서는 계피가루를 태우면 모기가 달아난다고 할 만큼 이 계피는 벌레와 모기 퇴치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식사 후에 달달한 디저트를 먹었다면 혈당을 조절하는 계피차를 드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맛이 달달하고 향이 좋아서 기분까지 좋아지실 겁니다. 생방송 식탁의 동의보감, 전 다음 주 수요일 이 시간에 다시 여러분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한 주 내내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게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명약 중에 명약 다 아시죠? 웃는 일이 많이 있으시는 한 주가 되길 바라면서 전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한의사 임명숙이었습니다. 마지막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롤러코스트의 겨울은 가고 들으시겠습니다.